연변대학은 우리나라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일찍 설립한 민족대학이며 중국 조선족의 최고 학부다. 일찍 1948년 주덕해 제1호 설립되고 주덕해가 제1임 교장이었던 연변대학은 선후로 국가 211 공정 중점건설대학, 서부대개발 중점건설대학, 길림성과 국가교육부 중점지지건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선명한 민족 특색을 갖춘 명문대로 발전됐다. 조선족 하면 교육열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던 그 신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변대학은 연변의 문화교육 사업 발전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이다.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관건은 교육을 틀어주는 데 있다고 주덕해는 늘 얘기했다. 일찍 1948년 12월 조선 의용군 제3지대 정치위원을 거치고 당시 동북행정위원회 민정부 민족사무처 처장직을 맡았던 주덕해는 중공 길림성위에서 소집한 민족사업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그는 민족대학을 세울 것을 제의했다. 당시 그는 교육이 선행해야 인재가 배출되고 인재가 있어야만 민족의 제반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덕해 제의는 당시 회의 참가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 후 연변에서는 대학 창립 주비위원회를 내오고 건교 준비 사업을 다그쳤고 이듬해 초에 주덕해가 연변에 부임되어 왔다. 1949년 4월 1일에 드디어 동북조선인민대학이 창립됐다. 이 대학이 바로 연변대학의 전신이다. 건교 초기 학교는 세웠지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 교원 문제와 교재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다. 거듭되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 교원은 북만 등 지역에서 인재를 청해오기로 했지만 당시 전국이 모두 해방된 것이 아니어서 통일된 교재가 없은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당시 부교장으로 일보시던 인민어 부교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원로 저명한 교수들을 여기 김유훈 선생이라든가 정규창 선생이라든가 농학에서의 박경한 선생이라든가 등 7분을 묶어가지고 조선에 보냈습니다. 조선에. 이래서 조선에 이름 있는 대학들을 고찰을 김일성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영직 사범대학 그리고 평양 공업대학 그리고 농업대학 등등 대학들을 고찰을 했습니다. 오실 때 조선에서 200권에 달하는 대학 교과서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했다. 주덕해는 학교의 주요 임무 제정, 양성 목표 확립, 학과 설치 등 사업에 직접 참여했고 연변대학 10대 운영 방침 그리고 연변대학 12년 교육사업 발전 계획과 12년 과학연구계획의 제정에도 직접 참여했다. 1956년에는 주덕해 제1호 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연변대학에 당위를 건립했다. 김문부가 제1임 당위서기를 맡았다. 그 부친께서 연변대학에 가는 그날부터 연변대학의 근무의 발전 방향에 관해 가지고 아주 깊은 사색을 해왔으며 실천 중에서도 많이 모색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아버지께서는 연변대학교의 지도부 성원들과 함께 이 과제를 잘
깊이 연구를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예. 연변대학교는 민족대학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느 방향을 발전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적 문제에 향해서는 연구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연변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국 조선족의 교육을 중심으로 두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다민족이 국가인 것만큼 기타민족의 그 교육 임무도 담당함으로써 연변대학의 방향 발전이 더욱 밝아지고 전진 도로상은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1958년은 연변대학 발전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갖는 한 해였다. 그해 연변대학은 국가교육부와 상당수의 비손을 거쳐 4개의 독립적인 분원을 세우면서 학원 독립분원제를 실시하게 됐다. 주덕회 서기 겸 연변대학 교장이가 성위를 대표해서 중공 길림 성위를 대표해가지고 전교에다가 종합대학인 연변대학교를 4개 대학으로서 독립분원제를 실시한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전달했죠. 그리고 전달이 끝난 다음에 미루시 간판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주덕회 교장이가 직접 간판을 각 학원의 담임연설에 달아놓았습니다. 네. 그 연후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 당시 특정한 역사계단에서 연변대학이 4개 대학으로서 분립된 게 이 지구 대학 교육 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 연변대학은 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려하에 전업구성이 함대하고 교육 층차가 굳어나며 교수진이 함대하고 교수시설이 초보적 규모를 갖춘 국제교육과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내외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민족대학으로 널리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은 건교 이래 10만여 명 졸업생들을 사회에 배출함으로써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주덕회는 일찍 조선의용군 제3지대 정치위원으로 사업할 때 대회, 좌담회 등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여러 차례 교육 사업을 잘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하여 1946년부터 북만 조선인 집거 지역에는 촌마다 소학교가 있게 됐고 목단강, 할빈 등 큰 지역에는 민영중학교까지 세워지게 됐다. 하지만 이 시기 전투가 빈번히 벌어진 데서 민영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주덕회는 분산된 민영중학교를 집중해 공립학교를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하여 1946년 말에 할빈 조선민족중학교 등 5개 중학교를 합쳐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상지현 하동촌에 송강 성립 제1조선인 중학교를 설립했다. 주덕회 동지가 우리 3지대 책임지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하신 사업 가운데 큰 이제 사업이라고 보면 우선 교육을 먼저 틀어잡았고, 우리 민족이 이 중국의 큰 땅에서 이래 공산당에 영도하여서 이래 일어설 때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강고한
이런 정황하에서 중국에서의 첫 번째로 되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공립 조선족 중학교를 처음 세웠다는 이게 제일 감촉이 깊습니다. 당시 송강 성립 제1조선인 중학교는 전 동북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규모가 가장 큰 공립중학교로서 1200여 명 학생에 60여 명 교원이 있었다. 오늘날 이 학교는 흥룡강성에서 지명도가 높은 조선족 중학교로 성장되었다. 그래서 한 개 학교에서 이렇게 2만 명에 가까운 우리 조선족 인재를 배양해냈다는 것은 우리 주덕회 동지의 그런 일찍 성견성 있는 이런 학교 운영의 그 취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유망한 이제 우리 정판룡 교수님과 백원근 원사 후선인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흥룡강성에서도 이름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을 해서 현 시대에 또 교육 내용을 담아서 영광매진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부임되어 온 후 주덕회는 기초교육도 힘있게 틀어준 데서 연변은 유치원 교육으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게 됐고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토대를 닦아놓게 되었다. 해방 초기 연변의 교육은 일정한 토대를 갖고 있었지만 구성이 합리하지 못하고 교원이 모자라며 자금이 딸리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주덕회는 이 문제에 잠옷 중시를 돌리고 정돈 사업을 들어주었다. 정돈 사업에 이어 교육 체계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섰다. 당시 연변에는 고급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 많은 초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중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다닐 학교가 없었다. 주덕회는 주당위 전문회의를 열고 시급히 고급 중학교를 건립할 것을 지시했다. 1950년 한동안의 긴장한 준비 사업을 거쳐 마침내 연변 고중이 창립되었다. 이 학교가 바로 오늘의 연변 제1고급 중학교다. 연변 고중이 서면서 연변의 조선족 교육은 소학교로부터 초중, 고중, 대학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자 한족 고중이 없는 것이 또 문제로 나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덕회는 수차 주왕과 성의 정황을 반영해 자금을 따라줄 것과 한족 교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얼마 후 상급에서는 연변에 한족 고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대학 졸업생을 교원으로 보내주었다. 1952년에 한족 고중도 마침내 세워졌다. 바로 오늘의 연변 제2고급 중학교다. 이렇게 돼서 연변의 조선족과 한족의 교육 사업은 나란히 발전할 수 있었다. 거듭되는 발전을 거쳐 1963년에 연변 1중과 연변 2중은 길림성 중점학교로 명명됐고 오늘날 이 두 학교는 연변은 물론 길림성에서도 높은 지명도를 자랑하는 고급 중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는 주덕회 동지가 정말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산골마당 뭐인가 하면 교육으로 학교를 꾸리거나 학교가 없는 데서는 또 그 뭐인가 하면
그 가정 방법을 구해서 아이들이 다 공부를 시키게끔 만들고, 그때 연변이 아마 교육 문화가 전국에서 제일 발전이 빨랐어. 연변에 이 조그만한 인구를 가지고 대학교 저까지 세웠는데 대단하게 했죠. 10년 동란 전까지 연변의 교육 사업은 신속한 발전을 이룩해 했는데, 그 시기 가장 뛰어난 성과는 중국의 여러 민족 지역 가운데서 연변이 가장 먼저 두 가지 기본 임무를 완성한 것이다. 연변에서는 1952년에 벌써 소학교 교육을 기본상 보급해 정년기 아동 입학률을 92% 이상에 도달시켰고, 1966년에 초중교육을 기본상 보급해 초중 입학률을 95% 이상에 도달시켰다. 또한 청장년 문맹을 기본상 퇴치한 데서 연변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맹이 없는 지역으로 되었다. 김시룡은 연변 농업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주덕회가 연변에서 사업하는 기간, 김시룡은 주덕회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주덕회 방조하에 당시에 세계를 놀려오는 일을 해냈다. 1955년 김시룡은 연변의 유일한 대표로 전국 문맹퇴치 사업회에 참가했다. 대회에서 진희 부총리는 몸소 김시룡의 이름을 찍어 발언을 시켰는데, 김시룡은 야학을 꾸린 것부터 미래의 농민교육까지 타산을 일일이 이야기했다. 네, 회의 후에 진희 총리는 그 김시룡 친히 찾아서 이 농민대학을 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 김시룡 사장이 연길에 오자마자 주덕회 동지를 찾아서 이거 해보라 했습니다. 해보라니까 주덕회 동지는 전적으로 이거 지지를 하면서 뭔가 하게다 뭐 그때 문교부장 리힐이하고 교육부장 양정봉 기라고 이 사람들께 부탁해서 이 학교를 세울 주비원회를 세울 거 부탁했습니다. 1958년 5월 1일 드디어 연기련 동성새벽농민대학이 창립됐다. 김시룡이 교장을 담임했다. 당시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주로 중학교를 금방 졸업했거나 졸업 후 몇 년간 농업 생산에 참가했던 청년들이었다. 김시룡은 학생들을 모아 생산대를 조직했는데, 그들은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한가할 때 많이 배우고 바쁠 때 적게 배우며 아주 바쁠 때 기동적으로 배우는 원칙에 따라 사계절 학습을 견지했다. 당시 이 대학은 전일제 대학과 달리 짧은 시간에 농업 생산에 수요되는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의 힘으로 학교를 꾸려 나가며 학생들이 사회생활과 생산 실천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 특점을 갖고 있었다. 대학이 성립된 후 주덕회는 학교의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주 학교를 찾아가서 정황을 요해하고 곤란한 점을 해결해 주었다. 5월 1일에 개학을 한 다음에 이 대학이 문을 연 다음에 2달 지나서 주덕회 동지는 그거 업여대학을 하지 말고 방공반독으로 고치라. 이래서 방공반독 농민대학으로 육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60년도에 가서는 전 길림성 농민교육 현장회의를 성에서 거기에서 소집했지. 이래서 성의 깃발로 수립됐습니다. 교육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덕회는 인재에 큰 중시를 돌리고 힘써 인재를 발굴하고 과감히 등용했으며 그들의 사업을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이분은 연변대학 의학원 원장으로 사업했던 로기순 박사다. 당시 로기순은 아주 소중한 인재였다. 그는
일찍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규슈 제국대학 의학연구생부에서 의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었다. 해방 후 일부 사람들은 로기순을 자산계급 지식인이라고 했지만 연변대학이 창립된 후 주덕회는 대담히 그를 의학부 학부장을 맡게 했고 의학원을 성립할 때 원장직을 맡게 했다. 그 후 로기순은 맡은 바 사업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고 연변의 의학 발전과 의학 인재 양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주덕회는 일찍 1950년에 간부 심사를 할 때 구사회에서 넘어온 지식인들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결론을 지어주어 많은 인재들을 보호했다. 그 후 이런 지식인들은 연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주덕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예술 발전에서도 마멸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조선족은 예로부터 자기의 언어 문자를 갖고 있고 우수한 문화예술 전통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단연간 일제 침략과 더불어 황민화 정책의 실시로 조선 문자 사용이 금지됐고 문화예술도 심하게 유린당했다. 1946년 주덕회는 조선의용군 제3지대 선전대를 꾸렸는데 선전대는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했다. 1946년 하반년부터 제3지대 선전대는 북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광범한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부대가 가져섰을 때 그때 하면 언제 그 선전이고 뭐 이 연출이고 이거 고려할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 양반 하면 그거 고려해서 선전대를 하면 부대 선전대를 만들었다는 이 본시가 이 중시를 아예 하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이게고 그 다음 또 우리 부대가 다 나갔는데 자기는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부대를 하나 몽문하나 해야 되겠는 게 없으니까 그거 뜯어서 가져와서 그걸 기초로 해서 또 하나 꾸리겠다. 이분이 정치를 하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원칙 사용 문제들은 다 알 뿐만 아니라 상당히 관심하고 지지하고 중시하는. 연변에 온 후 주덕회는 바로 문공단을 세울 타산을 했다. 1949년 어느 날 주덕회는 연길역 플랫폼에서 금방 기차에서 내린 20여 명의 생기발랄한 젊은이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조선의용군 제3지대 문예선전대에서 근무하던 예술인들이었는데 주덕회 노력으로 연변에 오게 된 것이다. 이들을 주력으로 동북행정위원회 민족사무처 문공단, 길동군구 선전대를 합병해 연변 문공단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연변 가무단의 전신이다. 그 후 주덕회는 연변 가무단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1951년 그는 연변 가무단의 편제를 증가해 줄 것을 상급에 제기했는데 가무단 일꾼은 초창기에 62여 명으로부터 120명으로 늘었다. 주덕회는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시켜 민족 특색을 띤 다종다양한 문예 종목들을 많이 창작하게 했다. 1953년에 동북의 여러 예술단체들이 심양에 모여 공연을 했는데 연변 가무단도 참가했다. 당시 연변 가무단은 민족무용을 내놓았는데 전 심양을 들성해 놓았다. 조선족은 춤을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민족이다라는 영예로운 칭호가 바로 그때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 후 연변 가무단은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많이 했는데 가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전국에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956년 연변 가무단은 북경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음악조에 참가했는데 그들이 선보인 교향곡 장백의 노래는 인기가 대단했다. 대단히 정말 인기였습니다. 그래 거기 천교극장에서 했는데 천교극장의 그 공장 인원들이 말하는 것도 이야, 이 연변 가무단이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다. 이 천교극장이 세워져서 소련의 어느 예술단체가 한번 왔는데 그건 똑똑히 기억나지 않는데 붉은기 가무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 홍군 가무단이고 그게 와서 이렇게 천교극장에 선 이래 그때 처음 이런 박수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다 연변 가무단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연변 가무단의 장백의 노래를 비롯한 음악조에서 올린 성과가 전국의 이런 예술계 연변 가무단이라는 그 명망과 그 위치가 정말 무척 올라갔습니다. 당시 모택동 주석, 조을래 총리를 비롯한 많은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도 연변 가무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높은 평가를 했다. 주덕회는 예술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1956년 제1차 전국 음악조가 열렸을 때 일이다. 당시 주덕회는 북경에 회의를 갔다가 연변 가무단의 공연 전 연습을 보았다. 연습이 끝난 후 주덕회는 가무단 일꾼들을 찾았다. 그는 공연 종목에는 충분한 긍정을 했지만 복장이 너무 촌티가 난다고 하면서 즉시 연변에 전화해 공연 복장을 새로 지어주도록 했다. 그때 주덕회 동지가 비록 옷을 한 벌씩 해줬지만 이건 비단 한 벌의 옷인 게 아니라 이것은 주덕회 동지의 그런 문예공작에 대한 관심, 문예공작자에 대한 사랑, 연변 인민의 기대, 그 나아가서는 전체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결의의 희망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과가 다 주덕회 동지의 그런 지도와 관심과 사랑에서 이룩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득현이라 부르는 이분은 저명한 무용가로서 주덕회가 제3지대에 있을 때 선전대에 있었고 그 후에 민족사무처 문공단에서 사업했으며 주덕회가 연변에 올 때 함께 왔다. 연변에 온 후 그는 연변 가무단 부단장직을 맡아 하면서 문예사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조득현은 전국정협위원으로 당선돼 1956년에 주덕회와 함께 북경에 가서 전국정협 제2기 2차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그는 주덕회와 연명으로 연변예술학교를 창립할 제안을 내놓았다. 그 제안이 상급의 비준을 받았고 1957년에 연변예술학교가 창립됐다. 그때 전국적으로 지구급에서 꾸리는 예술학교는 연변예술학교 하나뿐이었다. 그 후로 연변예술학교는 연변 가무단과 준해 각 현시 그리고 동북 삼성 예술단체들의 수많은 예술인재들을 양성해 두었다. 그 시기에 주덕회 동지가 이렇게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열을 기울인 이것이 연변이 차타가 모두 공인하는 중국에 있어서의 노래와 춤이 고향으로 된 바탕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중국이 창건된 후 1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연변의 문화교육 사업은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연변 가무단을 포함한 문화예술표현단체는
1949년에 2개로부터 1965년에 이르러서는 9개로 늘었고 향진문화소는 없던 데로부터 21개로 늘었으며 박물관과 도서관도 세워졌다. 교육사업에서는 고등교육으로 연변대학이 세워졌고 기초교육에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가 꾸준히 세워졌는데 1949년에는 각기 647개소와 31개소밖에 안 되던 데로부터 1965년에 이르러서는 각기 1274개소와 276개소로 늘었다. 那个百废待兴的年代里，他亲自抓教育、抓文化。这个像办教育，不仅初级教育了，特别是在建立延边大学，他担任延边大学的校长。这为延边培养人才啊，就现在看，这件事情意义非常伟大而且重要。到北京演出，中央当时毛主席啊，像周恩来啊、刘少奇啊，这些老一辈的这个革命家，都亲自观赏而且赞扬。凡是中央领导同志来到延边的，必看歌舞团。 주덕회는 문화교육 사업을 틀어줌과 동시에 선전 사업에도 커다란 중시를 돌렸다. 조선의용군 제3지대가 방금 창건됐을 때 그는 전투고를 꾸렸고 1948년에는 동북행정위원회 민정부 민족사무처의 기관지로 민주일보를 창간했다. 연변에 온 후에도 주덕회는 군중들의 학습과 문화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꾸려오던 신문, 방송, 출판 등 기구를 1층 정돈하고 강화했다. 한편 주덕회는 연변의 민족체육, 의료위생 등 사업에도 크나큰 중시를 돌리고 힘있게 틀어주었다. 우리 연변 병원 주덕회 동지 있을 적에 그때도 저 연변 병원이 저 연변에서 기존 중심 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연변의 실병원, 전립병원, 각 병원에 다 썼어요. 오늘날 연변병원은 의료림상 교수, 과학연구, 예방보건을 일체화한 연변 지역의 유일한 3급 갑등 종합병원으로 부상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다. 만사가 복구를 기다리고 흥기를 기다리던 그 시기, 그 바쁜 시기에도 주덕회는 문화와 교육 사업을 홀세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들어줬다. 그의 노력으로 연변의 문화와 교육 사업은 든든한 기틀을 다졌고 그 기반으로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 연변의 문화와 교육 사업은 중국 특색이 선명하고 민족 특색이 타분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연변의 문화와 교육 사업은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민족적, 지역적 특색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해 나감으로써 세상의 자랑을 떨칠 것이다.